다리 저림 때문에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지만 증상은 낫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만하면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를 하는데요. 막상 수술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런데 협착증 진단을 받았지만 가만히 앉아있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 통증과 함께 한쪽 다리 위주로 증상이 생긴다면 이건 수술이 꼭 필요한 진짜 협착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상 협착소견이 보이긴 하지만 수술이 필요 없는 가짜 협착증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진짜 협착증과 가짜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수술 없이도 여러분의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낫게 하는 그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짜 협착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척추 뒤쪽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라는 통로가 존재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척추관 공간이 점점 좁아질 수 있죠.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협착증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건 바로 파행입니다. 파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걸어도 양측 종아리가 터질 때 저리고 당기는데 잠깐 앉아서 쉬면 다시 걸을 수 있는 증상을 뜻합니다. 즉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걸으면 다리 저림이 점점 심해지고 쉬면 다시 풀리는 패턴을 보이죠. 이게 반복되는 것이 파행의 주요 증상입니다. 특히 양측 종아리가 증상이 같이 발생하게 되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다리가 다시 편해지는데요.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이렇게 카트를 밀고 다닐 때는 오히려 덜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진짜 협착증은 MRI에서 척추관 협착 소견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파행 증상이 실제로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료를 보다 보면 병원에서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진짜 협착증이 아닌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파행 증상은 뚜렷하지 않은데 가만히 있어도 계속 다리가 저리다, 한쪽 다리만 저린다, 앉아있을 때 더 심해진다, 허리 통증이 훨씬 더 심하다, 엉덩이부터 다리 끝까지 저림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실제 원인은 협착증이 아니라 디스크나 근육 문제, 신경 포착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50대 이하이거나 엑스레이만 찍고 협착 이야기를 들었다면 진짜 협착증보다는 디스크나 신경 포착 문제를 먼저 의심해야 하거든요. 진짜 협착증은 주로 60대 이후에 척추 퇴행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고 엑스레이에서는 척추관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사이 간격이 좁아진 걸 보고 협착이란 단어를 썼을 뿐인데 환자분들께서 그걸 척추관 협착증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MRI를 실제 확인해보면 척추관 협착 소견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척추 퇴행과 함께 협착 소견이 흔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MRI에서 협착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파행 증상이 유발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파행이 없는 가짜 협착증 환자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협착증과 가짜 협착증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허리가 망가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허리는 갑자기 협착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근육 문제부터 디스크 손상, 협착증 이런 순서로 점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근육과 주변 조직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허리를 너무 무리해서 쓰거나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작업을 하다 보면 근육이 긴장하고 허리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게 되죠. 이 단계에서는 주로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골반 쪽으로 증상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디스크에 계속해서 압박이 가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이 같이 생기기 시작하죠. 허벅지 뒤쪽이나 종아리, 정강이, 발등, 발바닥 쪽으로 저림이나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스크 문제가 오래 진행되다 보면 척추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뒤쪽 관절과 함께 인대까지 망가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진짜 협착증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근육의 문제나 디스크 문제, 협착증은 완전히 별개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어지고 누적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 진짜 협착증으로 인한 파행 증상과 디스크, 근육 문제로 인한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이 같이 뒤섞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 협착증과 가짜 협착증이 섞여 있는 것이죠. 또 디스크에서 협착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라면 MRI상 협착 소견은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전형적인 파행 증상은 없는 가짜 협착증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MRI에서 협착이 보이면 현재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협착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지 명확히 구별하는 건데요. 만약 오래 걸으면 양쪽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잠깐 쉬면 다시 걸을 수 있고, 점점 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고,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으면 편해진다,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 진짜 협착증이 그 원인입니다. 반면 한쪽 다리만 저리거나 앉아있을 때도 저리고 가만히 있어도 저리고, 허리 통증이 훨씬 심하거나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증상이 생기는 경우라면 디스크나 신경포착, 근육 문제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상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그 원인을 명확하게 구별하면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할지, 그리고 예후가 어떻게 될지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짜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질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 주변으로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걸을수록 당기고 저리는 파행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신경 주변의 부담을 줄이고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협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척추관 자체가 물리적으로 너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가짜 협착증의 경우에는 허리 근육 문제나 디스크, 신경포착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했었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심한 근력 저하나 대소변 장애가 없다면 허리 근육과 신경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충분히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진짜 협착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허리와 하지 근력을 강화하면 실제로 보행 거리를 늘리고 일상 거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짜 협착증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실제 원인이 디스크나 근육 문제, 신경포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의 핵심도 좁아진 척추관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신경의 압박을 줄이고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허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이 주변 근육에 의해서 포착되어 있다면 근육 긴장을 줄여주고 신경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치료해야 하죠. 그리고 디스크 문제라면 신경 주변 염증을 줄이고 허리의 근력을 회복시켜서 디스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의 치료를 통해서 허리 통증이나 안정시 다리 저림과 같은 증상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신경포착으로 인한 다리 저림을 낫게 하는 방법은 이전에 영상을 올려둔 적이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협착증은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수술이 분명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육 치료와 운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 협착증 환자분들을 보면 허리와 다리의 근육이 심하게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MRI를 보더라도 허리 근육이 지방으로 변성된 경우를 굉장히 흔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착증이 심해질수록 걷기가 힘들어지고, 걷지 못하게 되면 허리와 다리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근육이 또 약해지게 되면 다시 걷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협착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육 상태를 유지해서 결국 다시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은 무리하게 허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기보다는 허리와 다리 근육을 안전하게 회복시키는 운동이 참 중요한데요. 집에서 손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운동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강이와 종아리의 근육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하늘을 보고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발목을 위로 올리게 되면 정강이 앞쪽의 근육이, 발목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종아리 뒤쪽의 근육이 자극됩니다.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하늘을 보고 다리를 쭉 뻗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한쪽 무릎을 세우고 운동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다리의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15회 반복을 합니다. 총 2세트 정도 시행을 하면 됩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한 번에 2가지 근육을 운동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허벅지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난이도에 따라서 2단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쪽 무릎은 세운 상태에서 반대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볍게 당겨서 올립니다. 이후 다리를 쭉 펴는데 이때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살짝 여유 공간을 둡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이후 다리를 쭉 뻗어서 펴줍니다. 만일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 쪽 통증이 느껴진다면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쉬었다가 동작을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15회씩 2세트 정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이 큰 무리가 없다면 이번에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무릎을 쭉 편 채 그대로 다리를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다리 저림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허리 통증이 많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다리를 올리셔야 하고요.
만약 불편감이 있다면 앞서 알려드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으로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의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 관절을 안정화하는 운동입니다. 수건을 하나 돌돌 말아서 오금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수건을 아래쪽으로 눌러버린다는 느낌으로 다리에 힘을 주고 무릎을 쭉 펴니다. 5초 정도 힘을 줬다가 자연스럽게 힘을 뺍니다. 이 동작은 무릎을 끝까지 펴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에 자극을 주고 동시에 허벅지 뒤쪽 근육의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15회씩 2세트 정도 시행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기본적으로 누워서 시행하기 때문에 허리나 다리에 큰 부담이 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운동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면 치료를 꼭 먼저 받으시고 운동을 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다리의 근육 상태만 좋아지게 만들어도 걷기가 한결 편해지고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훨씬 덜해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치료와 함께 운동을 병행해 나가면서 점점 걷는 거리를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MRI에서 협착이 보이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 증상이 정말 협착증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디스크나 근육, 신경 포착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그 원인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실제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수술 없이 좋아질 수 있는 환자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내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찾고 그에 맞춰서 근육과 신경 기능을 회복시키고 다시 걸을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내 허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운동법인 걷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